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오늘도 종목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이죠.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율이 이렇게 시원하게 빠져줘야 시장도 오르죠. 확실히 오늘 환율 안정과 함께 시장 상승도 무난한 금요일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종목 탑10,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보겠습니다. 10위는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상장 첫날 42%대 상승 마감한 이후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동사가 임상 이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총 5건의 기술 이전 계약 컨퍼런스 성과를 입증했다며 낮은 밸류에이션과 오버행 이슈가 장점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중 한 채의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Y바이오로직스가 10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남해화학입니다.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산 암모늄 수출도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요소에 이어서 오늘 비료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산 암모늄 중국 의존도는 95%에 달해 비료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인산 암모늄 수출 제한이 있더라도 국내 수급에 미칠 영향은 내년 1분기까지는 제한적일 거라면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화학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데브시스터즈가 랭크했습니다. 스튜디오 킹덤이 개발한 모바일 RPG 게임 쿠키런 킹덤이 다음 달 28일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쿠키런 킹덤은 테스트 첫날 이용자들이 열띤 호응을 받으면서 중국 주요 앱마켓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 iOS 예약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흥행 기대감 속 데브시스터즈가 8위에 랭크했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는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신규 상장주죠. 상장 당일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튿날부터 꾸준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Y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제약 관련된 종목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워낙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지금 뭐 거래일로 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제약 섹터의 그 어떤 흐름들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Y바이오로직스 개별 종목, 기업 간에 뭐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일단 Y바이오로직스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및 독자적 T세포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항체 신약 개발 기업이고요. 근데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1,000억 종 이상의 그 인간 항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그 경쟁력 있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독자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이 아크리솔리맙이라고 있는데 이게 면역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데 한국, 호주, 태국 이 다국가에서 임상도 역시 좀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 최근에 그 미국 말고도 이제 13개 국가 정도의 이제 특허를 13개 정도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아무래도 1세대에 이어서 2세대,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로서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성능과 내약성을 확인했고 잠재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국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면역 항암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표적 항암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면역 항암제 시장 규모가 작년에 474억 달러에서 이제 28년에는 1,310억 달러, 약 175조까지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는 연평균 한 36% 성장에 달하는 부분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Y바이오로직스 10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입니다. 남해화학. 오늘 이 중국의 요소수에 이어서 이제 또 화학비료 원료 수출 통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테마를 형성하긴 했는데 뭐 남해화학, 효성 OMB, 조비 다 윗꼬리를 달고 좀 상승폭을 축소하고 종목 확산도 사실 그렇게 세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테마의 힘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테마이다 보니 움직이긴 하는데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력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오늘 장 후반대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오늘로써 이제 테마가 끝났다라고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요소수에 대한 수출 규제가 나왔을 때 하루의 텀을 두고 나서 내년 1분기 때까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부터 해서 수출 규제가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언제까지라는 이런 좀 목표 지점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앞서 요소수와 같은 흐름으로 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간 동안에 규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노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움직임이 나왔을 때 효성 OMB라든지 경농이라든지 남해화 이와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장 초반대 움직임이 나왔다가 현재 시간대까지는 계속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간 움직였던 거래량들 본다라면은 최근에 오늘과 같은 거래량은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래 대부분이 이 상단에 있었던 매물벽에 맞고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 거래량에 대한 탄력적인 좀 텐션이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 후반대까지 오늘 출발한 갭이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겠지만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7,600원 라인대가 오늘 장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내일 장에서도 한 번 더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 정도에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재료로서는 좀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아침 장 초반대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발성에 대한 1차적인 매물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오름세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비중 조절이나 아니면은 종목 정리 관점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며 상승폭 줄였지만은 그래도 추가 움직임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대부 시스터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키런 킹덤 이달 28일 날 중국 서비스 예정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 자국 내 선호 게임 현상이 좀 강해지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결국엔 이 쿠키런 킹덤으로 인해서 적자 늪을 탈피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태님 파트너님?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근데 주가로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대부 시스터즈는 이제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유명한 회사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번에 정식 서비스 한다라고 밝히면서 좀 좋은 흐름을 오늘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최대 모바일 게임 시장인 만큼 앞으로도 현지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고 중국의 그 최대 가자 기업과 이제 협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SNS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쿠키런 킹덤이 이제 왜 기대가 좀 되냐면 이제 중국 게임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골든플룸 어워드에서 2023년 가장 기대되는 모바일 게임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28일 날 서비스를 밝히니까 뭐 올해 거의 다 끝날 때쯤 밝히는 부분들이고 이때 24년에 어떠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지를 봐야 되고 일단 사전 예약자 수가 530만 명 이상을 달성을 했고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뭐 중국 이 대표 웨이브에서 약 650만 회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시스터즈 입장에서는 이 중국에서 이 게임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6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중국 게임 한한령이 이제 풀린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게임의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죠. 일단 중국의 자국 선호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 게임 역시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게임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꼭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최근에 같은 게임 종목 중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TL 출시를 하고 나서 오늘 지금 8% 가까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출시가 되고 기대감이 올랐다가 출시가 되고 재료 소멸과 함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NC소프트는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뉴스 소멸에 따른 하락으로 봐야 그렇죠. 되나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네. 보통. 그리고 지금 이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상 15,000원대에서 55,000원대에서 이 52,000원 돈대에서 계속 매물대에 막혀가지고 주가가 뚫질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절가를 47,600원을 아까 잡았었는데 지금 한번 이탈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47,600원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보고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7위와 6위 종목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네, 7위는 ISC인데요. 미국발 훈풍 속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는 내년 다수의 온디바이스 AI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IT 업체들도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위는 ISC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6위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는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 마음 AI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챗봇이나 AI 휴먼 제품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지난해 말 마음 AI 플랫폼을 출시하고 AI 시스템 구축 관련 매출이 발생해오고 있는데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면서 영업 적자 폭도 축소해오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오늘 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 AI가 6위에 랭크했습니다. 7위와 6위 살펴봤습니다. 네, 7위는 ISC입니다. 사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대항마로 AMD가 새 AI 칩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AMD가 급등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AI 반도체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 반등에 나서기는 하는데 다 온디바이스 AI 중 더 탄력이 좋고 여긴 사실 네. 힘이 빠지는 종목들이 속속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ISC 연말을 빛낼 종목 1위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AS 차원에서 유광훈 파트너님 좀 더 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ISC를 이제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리고 한동안 이제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HB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DDR5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이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하이엔드급 반도체에서는 또 그에 걸맞는 소켓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들어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로 해서 리노공업이 또 소켓 종목으로 크게 올라왔었는데 리노핀이라는 특화된 이 기술로 가지고 소켓에 대해서 주목을 받아왔고요. 근데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연결고리는 뭐 차후에 또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DDR5가 좀 전해졌을 때 DDR5의 전용 소켓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AMD라든지 아니면 어제 이 구글의 같은 AI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은 HBM 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또 D램에 대한 수요가 더 확실히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면은 꾸준하게 소모될 수 있는 소켓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 그중에서 ISC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실리콘 러버 소켓에 대한 수요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또 확실한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주가는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오늘 초반대만 해도 8%대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좀 시장이 반도체에 대한 주목을 받아왔을 때는 소외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좀 쉬고 있는 모습은요. 최근에 9만 원 라인대에 대해서 박스권 상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혹은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9만 원대가 넘어간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확실하게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릴 것 같고 또 반도체에 대한 시장 성수기를 보고 실적 전환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생산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소켓 수요 늘어나는 상황, 또 로봇 소켓 분야 1위 ISC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마음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AI 챗봇 시장 성장 속 마음 AI의 매력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은 챗GPT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수급은 이제 다른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디바이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AI가 시대가 결국에는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업종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좀 약세를 보여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낮에 본 뷰하고 또 오늘 아침에 바라본 뷰는 또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기대감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 같은 경우가 이제 구글이 공개한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가 호평을 받으면서 5.4% 그리고 AMD도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훈풍의 그 기운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AI 그 챗GPT에도 좀 어느 정도 지금 훈풍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AI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의 상호는 마인즈랩이었습니다. 네, 마인즈랩에서 맞아요. 상호 변경을 했던 거고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로 이 다양한 AI 기술을 맞춰가지고 초개인화 그리고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무래도 B2B, B2G 이제 기업 간 국가 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향후 성장 전망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챗GPT나 이런 부분들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이제 회사가 자체 개발한 이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워브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그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마음 AI에서는 이제 챗GPT 말고도 이제 인공 자율주행에 관한 부분도 어쨌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라고 본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좀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갭 상승을 좀 띄운 모습이라서 손절가는 24,6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은 구글 제미나이 이슈에도 불구하고 AI주들이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간밤에 알파벳이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자 오늘은 좀 시차를 두고 훈풍이 불어지면서 마음 AI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환율 안정과 더불어 현물에 이어 선물 시장에서도 모두 강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걱정과는 달리 좋은 결과를 내면서 투심을 다시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그중 수급 영향을 많이 받는 에코프로머티,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와의 시소게임을 마치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되는 가운데 연이틀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13만 원대 회복하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의 성장주들도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 카카오페이는 상장 후 꾸준히 내려왔던 만큼 이제는 증시 훈풍에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금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 5.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음 주 11일과 12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이제는 전 멤버 모두 군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시장에서 리스크로 봤던 군 입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번 주 하이브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꾸준히 들어와주는 가운데 현재 4.3%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큰형과 동생들까지 다 같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 장비주 펨트로는 보통주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들려온 후 장중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었지만 지금은 살짝 식은 가운데 현재 8%의 상승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1에서 1.7%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위부터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상위 순위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5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중항체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제약바이오 시장인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2일 합병 상장과 관련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5위는 셀트리온이 이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129대가 호주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3조 1,649억 원 규모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호주에 수출용으로 개발된 장비를 공급하는 첫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연이은 방산산업 수주 성공의 중장기적 수익성 제고가 기대되면서 신용 등급 상향까지 기대되고 있는 4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랭크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방 수요 부진과 철강 판매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판매량 회복과 철강 판가 전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1월 들어 중국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실적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와 테마주 장세가 겹치면서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시장 내 신용 융자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으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나란히 1위와 2위에 이름 올렸다고도 하는데요. 3위는 포스코홀딩스 가 차지했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는 셀트리온입니다. 항암제 개발 이슈가 있었죠. 이제 기존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서 과연 신약 개발 회사로 또 전환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합병 상장 이슈도 있고요. 셀트리온을 비롯한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공 파트너님? 일단은 이제 연말에 다시 한번 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과정이 있고요. 이런 관심이라면은 내년도부터 해서 합병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계속 합병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거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1단계, 2단계로 해서 합병에 대한 계획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셀트리온이 추가적인 이 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거는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 해서 새롭게 풀리는 바이오 시밀러 제약군에 대한 특허 만료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 비롯한 주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모두 다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를 통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허주마라든지 아니면은 그밖에 이 휴미라라든지 이와 같은 바이오 시밀러 제약군에 대한 시장 진입도 용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월달에 또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큰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또 주목을 받은 그룹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충분히 16만 원대에 대한 가격 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근에 움직였었던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번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18만 원 라인대까지는 1차적인 상단을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2, 3년 동안에 만들었던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면은 다음 목표가는 20만 원 라인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은 오늘 네. 확실한 개별의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복합적인 모멘텀을 앞두고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거다라고 오늘의 급등을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오늘 뭐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종합학회의 아시아 데이터 발표가 있고 난 다음부터 해서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항체 이 합성 이 신약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오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 바이오주 안에서의 이제 수급과 함께 조금 더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4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무래도 기다리던 수주 뉴스가 나와서 주가도 좀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확실히 우리는 꼭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호주 레드백 장갑차 3조 2천억 원 규모의 본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동안 사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반등세를 타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회를 엿봐도 될까요? 저는 방산주는 좀
지속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 일단은 방산주 하면 보통 이제 방산주가 급등을 보이려면 결국 어디서 미사일을 던진다든지 날린다든지 이런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급등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마다 시세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흐름들이에요. 좀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방산 사업과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시큐리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기대감이 됐던 것들은 이제 3조 원대 규모의 이제 그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수출 성공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여기는 저는 그런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어쨌든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무기가 이제 방산 시장 진출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좀 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출 전용으로 된 곳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 등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해오는 방산 선진국의 이 쟁쟁한 경쟁 기업을 제친데 의미를 좀 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간 이제 한국의 대형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군이 이미 전력화의 성능과 운용 신뢰성을 널리 인정받은 무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레드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무기를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성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7일 AI와 이제 우주 유무인 복합 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서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방위 산업 경쟁력과 성장세를 이제 평가하는 한편 나라에서 이제 첨단 전략 사업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3조 원 규모 레드백 수출은 어쨌든 이제 기술력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떤 단초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정부 정책까지 함께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다이나믹하게 급등을 보이는 흐름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박스권의 흐름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점진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골드만삭스 역시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방산주 분야라고 꼽은 만큼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13만 1,6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2만 7,500원 가격대를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만 7,500원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뭐 정고점 15만 1,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산주 또 정책 기대감까지 그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력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여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광훈 파트너님? 일단은 최근에 이제 IRA 세부 법안이 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 이 미증시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나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오늘은 좀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IRA 세부 법안이 나오면서 점차 지금 분리막과 전해질 이후에는 이제 음극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극재까지 해서 중요한 이제 광물 소재를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사이익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물 의존도가 높았었던 뭐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가운데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전고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음극재에 대한 시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 실리콘 음극재, 그 밖에 이 리튬 메탈 음극재 이와 같은 공급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다음 모멘텀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의 위치를 본다라면은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었던 45만 원 라인대는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측면에서는
저점, 그러니까 그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은 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고요.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반등에 대한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부 철강 섹터 그리고 2차전지 흐름과도 좀 맞물려서 포스코 홀딩스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좀 지지 라인에 대한 그 가격대 말씀해 주신 만큼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까지 살펴봤고요.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 채팅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님 사랑해요 셀트 하셨는데 5위 셀트리온의 상승도 기분 좋게 보고 계셨네요. 키치캔디보이님도 오늘 셀트리온의 탄력적인 상승 같이 또 긍정적으로 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세영님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많이 올라서 오늘 빠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기술 투자 같은 코인 관련주라든지 STO 이슈가 있었던 K옥션, 서울옥션 모두 오늘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에 나올 때 그동안 셌던 일부 테마주 내에서는 차익 실현도 좀 나오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볼까요? 끼양이님. 엔화도 바닥을 찍었나 보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오늘 엔화 강세가 나와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에 달러 약세 흐름과 맞물려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는 움직임 연출이 되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저점을 낮춰 잡으면서 환율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 증시는 오늘 큰 폭으로 빠지면서 좀 반대의 움직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유니콘님이 대주주 완화 올해 안에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부의 의지가 있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오늘 시장 상승에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좋은데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1시간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기준 10억에서 30억까지 그 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좀 기대감을 살리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래도 지수도 같이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런 빅테크주들의 흐름과 연동돼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 이러한 좀 반등의 추세를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상방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찌됐건 이제 국내 증시도 최근에 결국에 시장이 좀 지지분한 박스권의 흐름일 때는 결국 우리가 그 원인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그 주도주가 부재했던 부분도 어쨌든 그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멘텀은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저는 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 증시의 상승은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어서 저한테는 한국 증시가 상방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주주 완화 여건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돼야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10만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영님은 희망 고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데 기다리는 뉴스가 나오진 않고 자꾸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기만 하니까 근데 좀 저는 나올까요? 이렇게 또 생각,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이제 그 시행을 했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 이 대주주 완화 조건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민감한 이야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내년 4월 이벤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웬만한 모든 기운들은 상승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장 다 빠지고 나서 발표 나면 안 될 텐데요. 맞아요. 네, 공식적인 발표가 좀 하루빨리 좀 나와서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도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네,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도 순위에 올랐던 종목이죠. 2위는 제주반도체가 랭크했습니다. 탄탄한 실적의 AI 모멘텀까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팡 회복으로 내년부터 안정적인 실적 성장도 예상되고 시장 개화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반도체의 경우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수적인 저전력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에 달해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2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네, 마지막 1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1위는
삼성전자가 랭크했습니다. 미국발 호재 속 오늘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AMD 이슈에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더 활력을 받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뭐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 미디어, 뭐 가온 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모두 주춤했던 온 디바이스 AI주들이 또 같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가장 센 종목 중심으로 해야 할까요? 그렇죠. 확실히 가는 말에 올라타려면 대장주가 맞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좀 전에 잠깐 1분 정도 찰나에 제주 반도체 제발 상한가 가라라는 마음이 가슴속 있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릴 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뭐 거의 상한가 부근이에요. 좀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좋으시겠네. 네. 최근에 제주 반도체가 정말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결국 통신 장비하고 이제 사물 인터넷 등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이 멀티칩 패키지 주력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보기 드문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도 역시 글로벌 70조 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착수한다는 소식에도 시세를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업황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좀 더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부품들이고 제주 반도체가 이제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제품 설계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자체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미래 먹거리 분야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전자장치 활용해도 될 거고 전방 사업이라든지 전장 사업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모멘텀을 떠나서 두 번째 모멘텀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신규 수요가 창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 저전력 반도체 매출이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능이 탑재된 그 기기의 수가 단순히 모바일을 넘어서서 PC라든지 가전제품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가격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자리니까 이건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의 네. 영역 안에서 그냥 수익 즐기시면서 그냥 네.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분할로 수익 실현하셔도 되나요, 지금 자리?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내 욕심인 건데 네. 충분히 뭐 지금 정도도 절반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편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1,4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계속해서 좀 탄력적인 부분들 왜냐면 어차피 이게 기대 심리와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해서 수급들이 몰리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일단은 신규 매수에는 보수적으로 가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네. 절반 수익 실현하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네. 네, 제주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7만 원 안착 이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함께 온디바이스 수혜까지 받고 있는 삼성전자. 9만 전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 어디까지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이광 파트너님? 네, 일단은 7만 전자는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단계씩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일단은 7만 전자 이후에 8만 전자 그리고 이제 9만 전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와 새롭게 이제 HBM 경쟁을 새롭게 뛰어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앞서서 D램에 대한 이제 판매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둘 중에 하나는 DDR5가 팔릴 정도로 삼성의 가장 주 수입이 에 대한 수입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만 했을 때 사실은 뭐 시장 예측은 올해 3분기도 예측을 했었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늦게 HBM에 대한 수요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HBM3 모델에 대한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서야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HBM3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도에 SK 하이닉스와 또 새로운 경쟁 체제를 준비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D램이라든지 그리고 HBM, HBM3 이 모델까지 모두 다 고마진에 대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보다는 좀 더 큰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은 CS 이후부터 해서 이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CES를 통해서 사물인터넷 AI 허브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영역 모두 다 좀 고르게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해 예상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7만 전자는 확실히 지지하고 8만 전자 돌파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부터 1위 삼성전자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신 실시간 채팅방 당첨자 또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베스트 댓글 유니콘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한경 구독권 지금 상품 당첨 이벤트 함께하는 만큼 다음 주에도 많이들 참여해주시고요. 하나에 나가는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